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특별기획 민선 7기 2년 반환점을 돌아보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죠. 각 자치단체마다 숨가쁘게 또 땀 흘리면서 달려온 전반기의 성과들을 내놓고 남은 후반기의 각오들을 다져나가고 있을 텐데요. 전반기도 전반기인데 이 후반기는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기존의 난제에 더해서 코로나19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과 전략들이 민선 7기 전체 성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특별기획 민선 7기 2년 반환점을 돌아보다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의 지난 2년의 성과와 남은 2년의 과제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먼저 여수시 편 준비했습니다. 여수시가 문을 열어줄 텐데 권오봉 여수시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여수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여수 MBC 문영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수시 출입하고 있는 문영철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1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미리 좀 압축해본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지역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시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민선 7기 2년의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5년 여수 도시 기본 계획도 같은 시기에 마련을 했고요. 1,300만 관광객이 5년 연속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에는 여수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인 경도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섬 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구체화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끌 콘텐츠 발굴에 시동을 건 여수시는 남은 2년 동안 당사국 총회 유치 등 3대 핵심 사업의 완성, 정주 여건 개선, 박람회장의 전략적 사후 활용 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이 높은 이런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행정력을 더 모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둘러싼 늑장 대처와 위탁 운영자가 1년여 만에 바뀌게 된 노인 요양병원 사태에서는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고 만흥 매립장,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에 대한 주민과 상인들의 불신,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제기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합의점과 대안을 찾기보다 비판을 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시민단체의 평가.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민선 7기 전반기 막바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실제 소통이 여수시의 변화된 정책과 사업으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바닥의 민심을 이어받아서 민선 7기 남은 2년, 본청사 별관 증축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같은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 의회와 합의점을 찾아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앞선 일들과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소회를 먼저 좀 여쭤봐야겠죠? 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요. 2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또 많은 일도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민선 7기에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민선 7기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2040년까지의 우리 여수시 이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이런 걸 다듬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이런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기반을 더 확충하는 문제나 또 관광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야 되는 이런 데도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침 우리 국가 산단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반 시설을 형성해야 하는, 충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걸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라든지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몇 가지 아쉬움도 좀 생각이 나는군요. 예. 네. 뭐 소회 방금 앞서선 이야기들을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씩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시작에 앞서서 이제 오늘 방송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50분 미만 정도입니다. 뭐 준비된 질문이 20여 가지가 되는데 너무 길지도 않게, 너무 또 짧지도 않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약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들을 위해서 약속한 사안들을 이제 공약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수치화한다는 게 점수로 다 연결 지을 수는 없을 텐데 공약 이행률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이 공약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 과지수까지 딱 돼서 관리가 됩니다. 집행률이 93개 지금 공약이 있는데요. 쉬운 4건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정확한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 진도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8.5%가 지금 완료가 됐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다 이거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고 또 시민들과 이런 공감 토크쇼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평가를 저희가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를 받아보니까 작년 그리고 금년 2해 동안 그 SA 등급, 그 최고 등급입니다. 우리 시가 참 받기 드문 그런 평가를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그동안 약속을 이행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민들과 그 드린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약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약 이행률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SA는 전남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예. 시 단위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예. 자, 민선 7기 2년 짚어볼 텐데 일단 여수시에서 10대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말씀하신 해양 관광 휴양도시 비전 수립이랄지 시정에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것들을 1순위로 꼽고 있는데 이 내용 직접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잘 방향을 잡고 가는 게 그래서 2040년 좀 먼 미래 얘기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수차례 이걸 수정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인구 전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반드시 써먹는 계획이 되도록 하자. 이래서 이제 2040년 계획을 마련했고요. 마침 2035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계획이 연계가 되는데 이건 도시 우리 공간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 도시의 이 구체적인 발전 계획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마련하는데 아주 두 개 계획을 잘 보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관광 분야 계획이 중요합니다. 30년까지 계획을 관광 종합 발전 계획도 마련했는데 사실은 여수가 관광이 좀 앞서가기 때문에 이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그 관광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더 발굴해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30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시정을 해 갈 텐데 이제 여건이 바뀌면 또 적절하게 보완도 해서 이 계획에 따른 기본 골격이 우리 시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려고 합니다. 네. 관광 마지막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코로나 시국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또 주요 성과로 여수시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응에는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여수가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가 뽑은 국내 여행지 선호 지역으로 여수가 또 1위를 차지했고요.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고 본격적인 또 휴가철이 다가왔는데 관광객과 거주민 모두 다 안전한 코로나19 대응책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은 상충이 되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더 많이 올수록 또 우리 코로나에 대한 불안은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초기부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4명의 확진자가 전부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다 이게 치료가 다 끝나서 지역 내 감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요양시설이라든가 뭐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좀 고위험 시설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방역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 단체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데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행이 되어 오고 있고 우리 국가 산단에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 인력이라든가 해외 기술자 이런 분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아주 각 기업마다 우리 시와 함께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 공항이라든가 철도역이라든가 또 여객선 터미널 또 시외버스 그 정류장 이런 곳까지 저희가 전부 24시간 저희 직원들이 이 발열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해상 케이블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우리 민간 이런 관광 시설들도 이 방역에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수가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잘 이렇게 종식이 되고 나면 많은 분들 오셔서 휴식도 하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관광 트렌드까지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이 됐는데 문영철 기자께서 여수 관광에 관련된 질문 사항 하실 게 좀 있을까요? 네, 아직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 상황, 즉 포스트 코로나가 요즘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를 관광 분야의 주 키워드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관광 패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여수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전략 또 상품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와 연계시킬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그 트렌드, 관광의 트렌드는 그 비대면 이런 소위 말하는 언택트 그 관광이 아마 하나의 주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트레킹을 한다든지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관광지 우리 섬에 이런 그 등산 코스나 둘레길 또 여자만 같은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데라든가 또 마침 여수 고운간의 그 여수 섬섬 길이 이게 이제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한 우리 시티 투어라든지 이런 걸 좀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 안내하는 것도 우리 앱을 통해서 한 500개 정도 이 관광지에 GPS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음성 안내가 되는 이런 것도 지금 시가 설치를 해서 사람이 접촉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여수 공간의 섬섬 여수길 이 관광객들이 많이 드라이브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안내소라든가 또 그 휴게 시설,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휴게소에다가 설치하는 뭐 이런 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이 개별적으로 접촉 않고 하는 그런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도 이런 관광 이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해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앞서서 이제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주셨고 이건 사실 코로나19 전후 상관없이 쭉 이어져 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여수시에서 10대 성과로 차별화된 테마 관광 콘텐츠로 5년 연속 1,300만 명이 여수를 방문했다. 이렇게 이제 수치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성장에 대한 질문인데 반면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이제는 주류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숫자로 유치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건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은 여수 관광의 질 향상을 요구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 관광이 조금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친절하고 더 정직한 관광이 돼야 재방문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합니다. 흔히들 오면 여수 찾는 관광객들이 물가가 좀 비싸다. 그리고 바가지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상인들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물가를 공시를 하자. 이거를 제안을 했고 앱으로 그걸 개발했습니다. 여수야 하는 것은 숙박시설에 더 받고 싶은 장소나 요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 더 받고 싶은 가격을 미리 제시하자. 또 이 음식점도 여수 맛 하는 앱을 개발해서
같은 음식이라도 비싸게 받고 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은 소비자가 한다, 관광객이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걸 통해서 좀 정직하고 친절한 관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관광이 잘 되려면은 우리 시민들도 관광객 오심에 따른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낭만포차가 과거에 굉장히 그 해양공원에 시민들의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해안공원도 이용하시고 또 낭만포차는 포차대로 이렇게 교량 밑에서 이제 많은 관광객이 즐기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차 문제 불편해 하시고요. 예. 주차장도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이 교통 문제 이것도 함께 이제 해결한다거나 또 물가가 비싸다 하는 말씀들 하세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할인하는 이런 업소를 지금 제가 구원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 불편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여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도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또 이 진모지구의 영화 세트장 이런 것도 영화 촬영을 위한 거지만은 또 관광 소재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밖에 이제 문화예술 분야, 우리 박물관도 짓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웰니스 관광 이걸 조금 시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빠진 게 하나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관광 이야기다 보면은 메가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예. 지자체 위상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세계 섬 박람회 이야기입니다. 2026년에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기본 구상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또한 민선 7기 2년의 성과 중 하나로 이제 꼽고 있는데 뭐 제2의 도약의 발판으로도 삼고 있고 관련해서 문영철 기자께서 뭐 보충할 만한 내용 보충해 주시고 관련된 질문도 좀 이어가 주실까요? 우선 뭐 취지부터 설명드리면 섬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또 미래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로 구성이 됐고요. 오는 2026년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뭐 여수 진모지구, 금오도 등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당초 전라남도가 2028년 섬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과연 성격이 비슷한 두 행사에 동시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도 나왔는데 결국 최근에 전라남도가 섬 엑스포를 2045년 이후 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됐고 자연스럽게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섬 박람회가 이제 힘을 얻게 됐는데요. 지금 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여수시에서는 내년에 정부 승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 또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금 우리 문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들로부터 보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최종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이 아주 이 완성도가 높다, 계획이 잘 마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이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행정안전부 또 기획재정부 이런 부처들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계획서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계되는 그 부처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그 실무적인 이런 평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관 이런 쪽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저희 계획의 내용을 좀 소상하게 이렇게 알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개최하자 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참 이 힘을 이렇게 저희가 얻게 돼 있는데 8월 달에는 저희가 전남도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공동 개최 업무 협약을 이렇게 체결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관계되는 기관에 국제행사 승인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죠. 이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OP28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고도 불리고 유치 활동도 이제 본격 가동이 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잘 될까요?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우리 여수를 포함해서 전남의 5개 시군, 경상남도의 5개 시군, 10개 시군이 공동 개최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수가 행사 개최 기반이 좋기 때문에 여수가 중심이 돼서 한다는 것을 다 10개, 9개 지자체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적으로 이런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10개 도시의 우리 시민단체, 동서포럼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가 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하고 전남이 함께 이 연구 타당성 조사를 1년 동안 해서 지금 마쳐놨습니다. 준비가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에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그 26차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8차 회의가 22년에 될지 한 해가 연기가 될지 그게 좀 불확실합니다만은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지금 시민사회의 이 준비 과정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국내 공모에서도 반드시 이거를 따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유치 준비를 계속해 가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10개 도시의 우리 주민들 교육, 설명 또 100만 명 서명운동 이런 것들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또 공모 제안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성과가 있기를 많은 분들도 바라실 것 같고요. 예, 저도 역시 그렇고요. 해야 되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장 신증설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유인한 점도 민선 7기 2년에 또 성과로 꼽고 계시죠? 예. 우리 국가산단에 지금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산단이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우리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공업 용수 또 폐수 처리 시설 이런 용량의 증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18년도부터 저희가 중앙부처에 설명을 하고 해서 그게 금년에 차질 없이 이렇게 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문제가 또 한 10,000명 가까운 그 타지 이 노동 인력이 우리 지역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주거 문제 또 산단까지의 교통 문제 이런 것도 18년도부터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와서 그 통근 버스로 이렇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해야만 이게 원활하게 그 산단 근무 여건도 조성이 되고 또 우리 지역으로 이 소비도 하게 되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막 그런 준비들을 해왔는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 이게 참 걱정이 됐는데 기업들마다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하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선 7기 전반기 또 다른 성과로 꼽은 게 시민 눈높이에 맞춘 양방향 열린 소통 여수시가 또 꼽았습니다. 10대 성과 중 하나로 꼽았는데 뭐 공감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시에서 꼽은 성과죠 우선. 그간의 논란 정리를 우선 문영철 기자께서 좀 해주실까요? 우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여수시의 소통 방법은 민선 7기 들어서 여수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열린 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27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을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는 이른바 사랑방 자담회 또 토크 콘서트나 SN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시도했다라고 이제 어제 평가를 하셨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다양화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또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뭐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여수시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게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이어졌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또 시장님의 생각이 또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 뭐 소통의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 또 변화를 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여러 채널로 제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는데 소통은 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특히 그 민원 사항 이게 저희 여러 가지 채널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이제 다는 해결을 못하지만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무슨 뭐 이런 건축 허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업하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게 원만한 합의가 되는 전제하에 진행한다든지 제가 아주 그거는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해가고 있는데요. 가끔 뭐 제가 소통을 잘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 방향에 따라서 시가 그 일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예를 들자면은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우리 시민단체가 어느 한 단체가 말씀을 하시지만은 출발 자체가 이제 그 재원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잘 모르는 전제에 된 거니까 이건 옳지 않다. 그런 설득이 불가피한데 그 시민들 단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또 그 많은 지역에 LH가 개발하는 문제도 꼭 시는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해서 저희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 인력을 유입시키고 이런 건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 정책 방향이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을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도 사실은 그 여러 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또 시가 제출한 것도 수정이 돼서 의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됩니다. 또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이 상정이 되면 감액을 하고 조정이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몇 가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죠.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만포차 이전 문제를 처음 했을 때 의회가 반대를 했었다든지요. 또 최근에 진모지구의 영화 세트장도 그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해양기상과학관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시가 매입을 해서 할 문제를 다른 뭐 주장을 했었고요. 이런 게 갈등처럼 비추는데 결국은 시 정부에서 생각했던 대로 결론이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시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시민 단체든 의회든 뭐 시정부든 간에 궁극의 목표는 시민들의 복리에 이게 합당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이게 저는 기준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의견만 일치가 된다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항상 그 점을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든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도록 서로 이렇게 협치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오늘 저희 토론회도 이제 전반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앞선 2년에 대한 성과, 여수시에서 꼽은 10대 성과를 위주로 좀 살펴봤고, 뭐 하프타임 없이 바로 후반전을 저희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예, 마지막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글쎄요, 재난지원금 사례를 또 꺼내 드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민단체 요구니까 뭐 들어달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내용보다는 뭐 예산이랄지 시의 예산이랄지 타 지자체의 사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수시가 안 줘야 되는 게 할 일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은 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민 생활에 생계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것이 하나의 우리 그 논제가 돼야 되는데요. 예. 사실은 그 정부 지원금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로 현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가 60%를 부담해서 우리 전남형 지원금이 또 나갔고 또 그 밖에도 이제 시에서 별도로 뭐 농수산물 그 저희가 이 꾸러미를 지원한 거라든가 또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오시니까 전세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하니까 체육관, 민간 체육시설이 어렵습니다. 또 문화예술인도 공연이 없어서 어렵고요. 이런 분들 저희가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 여수시의 지원이 결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인근 도시가 거기에 추가해서 지원된 부분 때문에 뭐 광양시랄지 예, 더 지원을 해달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그건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그 사례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 잉여금이 나옵니다.
작년 결산할 때 잉여금 나온 2,400억 정도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달라 이런 것을 우리 한 시민단체가 주장을 했는데 그 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겨놓은 게 아니고 이미 금년 예산에 다 우리가 써서 지금 그 우리 시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그게 지원이 어렵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이해를 하셨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그 부분 이해를 하십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시의회가 조례를 그 재난 기본소득 조례라는 걸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긴급 재난 지원 조례 명칭이 바뀌었죠.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재난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가 그 상황에 비추어 봐서 시가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사태가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원이 어느 정도 타 지역만큼은 됐고요. 이제 우리 관광객이 벌써 한 50% 60%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특화 시장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화면에도 언급이 됐는데 생존권을 호소하면서 시청 주차장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지 1년이 이제 됐습니다. 당연히 보셨을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는 여수시가 정해진 권한과 행정적인 역량들을 제대로 펼친다면 사용했다면 농성이 이렇게까지 길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18년도에 그 부임하자마자 뭐 역대 어느 시 정부도 하지 않았던 그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특화시장의 양측 대표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중재를 하라, 이제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실은 공과금하고 관리비에 대한 이 논란 때문에 소송에 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중재를 했는데 잘 그 합의를 못 보고 해서 제가 시민중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시민 대표들께서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그 중재안이 나왔거든요. 그게 나왔을 때 작년에 양측이 다 수용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세부적인 정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갑자기 상인회 측에서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시가 나서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해결책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관리비와 이 공과금에 관한 논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잠정적으로 서로 해결을 하고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우선은 원래 영업하던 곳에 가서 영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제안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게 결렬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로서는 상당히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뭐 제대로 이 재량권 행사라 이 부분은 특화 시장에 시장이라든지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이 관리권, 시장 관리권이 잘못돼 있다는 전제하에 자꾸 상인회에서 전제가 잘못됐다. 그 재량권 관리권이 처음부터 잘못 부여된 거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데 예. 법원이나 또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그거에 대한 시비는 없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실행 가능한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사태가 지난 상반기에 이제 1년을 맞았거든요. 이 이슈에 대한 질문은 문 기자께 좀 넘기겠습니다. 네, 이 산단 입주업체들의 무단 배출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나면서 초반기에 논의됐던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을 좀 이제는 구체화할 시기가 아니냐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론화기구 구성에 기업들이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의 취지 또 할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 같은 좀 공적인 기구에서 이것들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시민단체가 아까 제안한
그런 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예. 이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을 이끌어내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그동안에 이제 민관 거버넌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주로 그 배출 가스와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현장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후속 조치하는 그거 위주로 건강 영향 평가나 환경 영향 조사 같은 있는 것으로 그렇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 공헌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거버넌스에 논의하기가 적정한가는 의문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에서 주관이 돼서 여러 그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수에 국한돼서 이거를 그 논의하는 문제 그 사안이기 때문에요. 적절치가 않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산단의 그 배출가스 관련되는 이 문제를 겪으면서 제일 큰 문제가 그동안 국가 산단에 여러 가지 그 환경 관련된 문제 시민들에 대해 의구심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나 우리 또 산단에서 시민들께 해명을 해가면서 안심을 시켜왔는데 그 신뢰가 깨진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사는 이 일환으로 예를 들면 뭐 사회 공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도대체 우리 시민 사회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우리 그 산단의 기업들도 어느 단계선가는 같이 좀 참여를 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뭐 정책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는 시가 뭐 의견을 좀 제시할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시민 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뭐 해보는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조금 그거를 시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정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조정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답변하실까요? 시가 조정을 하고 할 사안보다도 우선은 시민 사회에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요. 어느 뭐 시점에 시의 역할이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시가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공론화 기구 자체에 또 여수시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럴 의향은 있으신 걸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시민 사회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의견의 결집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서 화력발전소가 폐쇄 추세죠. 하지만 여수시에서는 폐쇄 예정 부지에 또다시 화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지역민들의 반발은 거세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유연탄 발전소 이게 2012년에 그 발전 사업 허가가 남해화학 부지에 났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호남 화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로 그 장소를 좀 옮기겠다 이런 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기자 말씀하시는 대로 그 국가 정책하고 유연탄 발전소를 지금 그 새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미세먼지나 CO2 정책을 봤을 때 예. 옳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시는 탄소를 지금 저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고 또 그 2022년 COP28차 회의도 우리 지역을 유치하자 이런 정책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 시점에 유연탄 발전소를 새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그 입장을 얘기를 했고 마침 얼마 전에 그 관계관이 방문했을 때도 발전소를 하려면 차라리 청정 에너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라든지 또 해당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시의 입장을 분명히 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청정 에너지로 이걸 전환하는 그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 이야기하면 사고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 최근에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사고였는데요. 산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야기는 참 많이 질문을 들으셨을 텐데 최근의 입장을 총 정리해서 어떤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 시나 또 우리 해당 기업들 사업장에서도 사실은 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송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다행스러운 것이 국가 사업으로 한 24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산단 그 재난 대응 통합 관리 시스템 하는 걸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특정 공장이 화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이 파이프라인의 안전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지진에 따른 이런 거 대응하는 체계라든가 때로는 이런 그 실제 재난 대응 훈련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이게 그 뭡니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보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상당히 산단의 안전 관리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뭔가면은 사실 사고 내용을 따져 보면은 사람이 좀 이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획득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석유화학 그 안전체험 교육장 이 사업을 저희가 이 예산을 땄고요. 금년 예산에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은 실제 우리 산단에 투입되는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사고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그 실증 통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여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1조 8천억을 들이는 그 산단 국가 산단 대개조 사업 이게 공모에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여기에다가도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더 산단 안전을 좀 공고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어떻게까지 확보가 또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시청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별관 증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 내용 문 기자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질문도 좀 관련해서 해주실까요? 네, 이 민선 7기 남은 2년 동안 추진할 역전 과제 하나가 이제 본청사 별관 증축 그리고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을 꼽으셨고요. 지금 현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 8개 청사 정도 되죠.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우리 시민들 또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겠다. 대신 현재 문수청사 자리에는 얼마 전에 유치에 성공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을 해서 여문지구를 활성화하고 또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다거나 해서 균형 발전을 맞추겠다라는 이제 구상이시고 실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별관 증축 사업의 계획 그리고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반론이나 그 갈등을 또 어떻게 해소하고 협의해 나갈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별관을 증축하자는 문제는 문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사가 분산돼 있어서 시민들이 오시면은 도대체 이 민원을 어디서 하는지를 굉장히 이게 찾기 불편해하시고 여러 차례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결재라든지 회의 참석하려면은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는 거니까 이 차제에 우리 청사를 한 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게 좋겠다. 여섯 청사는 별개입니다. 그건 현재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수청사 우리 문수동이 여섯 문수 지역이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침체가 돼 있는데 이제 시민들께서는 그걸 걱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보완책을 해서 지역에 활성화하는 이런 보완책도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알다시피 우리 원도심 지역은 상당히 관광 이 컨텐츠가 몰려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뭐 그런 곳이고 또 웅천이나 중림 지역은 새로 조성된 그런 또 신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문지구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완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마침 지금 뭐 여서 청사에 대한 뭐 보건 문제 같은 것도 제기가 되는데 그게 좀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합, 3년 통합을 더 공고히 해야 할 이 시점에 다시 또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주민들께서도 찬성하시고 하기 때문에 균형 발전과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시정 파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순천 허석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특별기획 민선 7기 2년 반환점을 돌아보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